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5단원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써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문장의 짜임에 맞게 문장을 써보는 시간인데요. 교과서는 166쪽부터 170쪽입니다. 자, 모두 교과서가 준비되었나요? 원래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이렇게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조금 아쉽긴 해요. 첫 번째 활동은 공을 굴리며 짜임에 맞는 문장 읽기 놀이를 해보는 건데요. 모든 별로 둥글게 원을 만들어 앉고 첫 번째 사람이 문장의 짜임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말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 공을 굴리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강아지가 뛰어갑니다 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사람은 앞 사람이 말한 문장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또 말한 뒤 세 번째 사람에게 공을 굴리는 거예요. 이제 강아지가 뛰어갑니다 라고 첫 번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두 번째 친구는 뛰어가는 강아지는 이라고 되는 거예요. 뛰어가는 강아지는 배가 고픕니다. 조금 이상하죠? 뛰어가는 강아지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실이 아닌 장소라서 하기는 어렵지만 각자 한번 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나예요. 이제 공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한테 갔어요. 그럼 이 친구가 강아지가 뛰어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공이 굴러갈 거예요. 이 공이 굴러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요. 뛰어가는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자, 이제 공이 또 굴러갈 거예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강아지는 먹이를 많이 먹습니다. 자, 이제 이 공이 또 굴러서 누구한테 갈까요? 바로 이제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나는 여러분이에요. 먹이를 많이 먹은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먹이를 많이 먹은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여기에 알맞게 문장을 한번 이어보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공이 출발합니다. 귀여운 고양이는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왔네요.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고양이는 어떠한지, 어떠하다 혹은 어찌하다? 자, 여러분이 말해보기 바랍니다. 모두 다 잘 말해보았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나에서 공이 출발합니다. 배가 고픈 나는 햄버거를 먹습니다. 그럼 햄버거를 먹은 나는 어찌하다 어떠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공이 또 출발합니다. 무서운 전염병인 코로나는 손 씻기와 마스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손 씻기와 마스크로 예방할 수 있는 코로나는 그럼 뭘까? 모두 정해진 시간 내에 잘 말해봤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우리 2번 문제입니다. 이제 등장인물의 의견을 비교하며 목화값을 누가 물어야 하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화값을 누가 물어야 하나? 자, 목화값이 근데 뭘까? 여기 설명이 나와요. 목화값은 목화와 값이 합해진 말로 앞말이 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기억이 쌍기역으로 소리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광과 산초 이름이 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읽다가 광이 나오거나 산초 이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아래쪽을 한번 읽어보기 바래요. 그럼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목화 장수 4사람이 살았다. 그들은 싼 목화가 있으면 함께 사서 큰 광 속에 보관해 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팔았다. 그런데 그 광에는 쥐가 많아 목화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오줌을 싸기도 했다. 목화 장수들은 궁리 끝에 광에 고양이를 기르기로 하고 똑같이 돈을 내어 고양이를 샀다. 그러고는 공동 책임을 지려고 고양이의 다리 하나씩을 각자 몫으로 정하고 고양이를 보살피기로 했다. 어느 날 고양이가 다리 하나를 다쳤다. 그 다리를 맡은 목화 장수는 고양이 다리에 산초 기름을 발라주었다. 그런데 마침 추운 겨울철이라 아궁이 곁에서 불을 쬐던 고양이의 다리에 불이 붙고 말았다. 고양이는 얼른 시원한 광 속으로 도망을 쳐서 목화더미 위에서 굴렀다. 순식간에 목화더미에 불이 번져 광 속의 목화가 몽땅 타버리고 말았다.
목화장수 4명은 뜻하지 않게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고양이의 성한 다리를 맡았던 목화장수 3명이 투덜투덜 불평을 늘어놨다. 이번 불은 순전히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았던 저 사람 때문이야. 하필이면 불이 잘 붙는 산초 기름 발라줄 게 뭐야? 맞아. 그러니 목화값을 그 사람에게 물어달라고 하자. 3사람은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았던 사람에게 목화값을 물어내라고 했다. 억울한 그 목화장수는 절대 목화값을 물어줄 수 없다며 큰 싸움을 벌였다. 불이 붙는 고양이가 광으로 도망칠 때는 성한 3다리로 도망쳤잖아. 그러니까 광에 불이 난 것은 순전히 너희가 맡은 3다리 때문이야. 아무리 싸워도 해결이 나지 않자 4사람은 고을사또를 찾아가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선생님과 함께 모두 잘 읽어보았나요? 그래서 만약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면 이렇게 3번 문제처럼 역할극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화장수 1, 2, 3, 4, 쥐들, 고양이, 사또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죠? 이야기의 구성 요소에서 배웠죠. 바로 맞아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4번입니다. 4번 문제 목화값을 누가 물어야 하나에서 등장인물의 의견을 찾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3명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목화장수 3명과 나머지 고양이 다리의 한쪽 아픈 다리에 산초 기름을 바른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멀쩡한 고양이 다리의 주인들입니다. 어떤 의견을 냈는지 여러분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풀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의 예시 답안입니다. 꼭 정확하게 똑같이 쓸 필요는 없고요. 의미가 맞으면 돼요. 처음에 있는 이 3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죠? 이번 불은 순전히 고양이의 아픈 다리에 불이 잘 붙는 산초 기름을 발라준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니 목화값은 저 사람이 물어야 해 라고 했어요. 나머지 한 명은 뭐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다리에 불이 붙은 고양이가 광으로 도망칠 때는 성한 3다리로 도망쳤으니 광에 불이 난 것은 너희가 맡은 3다리 때문이야. 그러니 너희가 목화값을 물어야 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기는 줄 수가 없다고 계속 얘기했었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5번이에요. 그럼 목화값을 누가 물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써봐야 돼요. 여러분이 목화장수의 의견을 비교해보고 여러분이 바로 멋진 공명정대한 사또가 되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목화값을 누가 물어야 하는지. 이 3명인지 아니면 성한 다리 하나에 아픈 다리에 산초 기름을 발라준 사람인지 누가 물어야 하고 왜냐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까지도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여기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사또가 되어 판결을 다 잘 내려보았나요? 자, 여기에는 2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목화값을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은 목화장수가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양이 다리에 불이 잘 붙는 산초 기름을 발라주었고 그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다면 불이 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고양이의 성한 다리를 맡은 목화장수 3명이 목화값을 물어야 한다고 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 만약에 다리에 불이 붙은 고양이가 강으로 도망쳤을 때도 만약에 다른 다리도 다쳤다면 강으로 도망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고양이의 성한 다리를 맡은 목화장수 3명이 물어야 한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목화값을 고양이가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광에 불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을까요? 이렇게 쓰게 된다면 사실 어렵죠. 고양이는 목화값을 불 수가 없기 때문에 2가지 경우로 선생님 여기는 조금 폭을 좀 좁혀주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며 다음 문장을 누가 어찌하다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잘 배웠었죠. 첫 번째 거에 바로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목화장수들이 고양이를 샀다. 목화장수들이 누가 어찌하다라고 잘 표현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잘 해결해 보았나요? 그럼 이제 2번째 문장을 한번 선생님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화장수들은 고양이 때문에 큰 손해를 입어 투덜거렸어요. 고양이 때문에 큰 손해를 입어 투덜거렸죠. 누가? 그렇죠.
목화 장수들은이 됩니다. 세 번째, 누가 어찌하다예요. 목화 장수들은 사또에게 판결을 부탁했습니다. 누가 부탁했어요? 목화 장수들은이죠. 뭘? 사또에게 판결을 부탁했습니다. 자, 여기 6번은 다 잘했을 것 같아요. 둘 다 맞은 친구들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참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학습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문장의 짜임을 잘 이해했나요? 자, 여기에도 누가와 어찌하다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열심히 공부한 나는, 그죠?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은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